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입니다. 자, 지금 부산 북갑이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쭉 살펴보니 절대 일강이 없네. 절대 일강이. 이 사람이 되겠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자, 3자 대결이 되면은요,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박민식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앞선 것도 있고 약간 지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한동훈이 그 이름 석자가 알려진 것에 비하면은 예상 밖으로 지지율이 저조하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쪽에서도요, 박민식하고는 많은 차이를 벌일 줄 알았어. 그들은 원래 처음에 가령 한동훈 40, 박민식 20 이런 걸 원했다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둘 다 20 비슷하잖아요. 20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난리 난 거지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1대1로 대결을 붙여봐도 저기 하정우하고 이제 국민의힘 박민식하고 붙여봐도 그 차이 있잖아요. 뭐 한 5%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한동훈하고 그래 붙여봐도 또 비슷해. 큰 차이가 없어.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박민식 이상 가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한동훈이 분명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한동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분명히. 전투력도 있습니다. 상대하고 싸우는 그 기술도 있고 소위 워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슈 파이팅하는 그런 능력은 탁월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한동훈이 갖고 있는 약점이 또 있거든. 이 약점이 엄청납니다. 일단 이 시간에는 배신자 이야기는 제가 일단 생략합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생각하시고요. 배신자 프레임을 일단 안고 있다라는 그거 자체가 또 큰 핸디캡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무대가 범보수 영역 안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범보수 지지를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요, 범보수 진영에 약 한 3분의 2는 날리고 시작하는 거야. 3분의 2 정도는 날리고 3분의 2는 좀 많이 봤다 그러면요, 뭐 3분의 2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좌우지간 반 이상, 최소한 한 60%, 65% 정도는 일단 한동훈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을 절대적으로 찍지 않겠다. 극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빼놓고 정치를 해야 돼, 이 한동훈은.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설사 장동혁을 이기고 1등을 됐다 그래도 그 수치가 높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장동혁이 1위 나올 때는 25%, 6%까지 막 나왔거든. 근데 한동훈은 1위 한다 그래도 12% 이렇다고. 현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뚜렷한 한계를 지금 드러낸 거죠. 그러면요,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느냐. 일종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약점을 안고 있어요, 한동훈은. 그리고 한동훈을 이야기할 때 또 언급할 수 있는 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몰라도요, 조금 더 이렇게 큰 비중이 있는 어떤 그런 선거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가족사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뭐 친중 이야기 이런 거 해가면서 온갖 이야기가 다 터질 거라고. 그 부친의 과거, 그 이제 기업 운영했을 때 그때 있었던 많은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싹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온실 속의 화초잖아. 딱 봐도, 누가 봐도.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사람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전부 마이너스 요인이야, 이게 전부.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좋다 싶시다. 뭐 그런 거 다 알고도 여기까지 왔다 일단 인정해주고, 보더라도 지금 상당한 위기를 지금 스스로도 아마 감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한동훈이 갖고 있는 이미지 가운데 귀공자 이미지도 분명히 있죠. 황태자 이미지 옛날에 있었고 지금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되고 나서 황태자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민주당 쪽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급성장한 인물이죠. 원래 정치권에서 많이 얻어맞으면 많이 큽니다.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죽는 사람은 그릇이 고배 안 되는 거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서 뭔가 지지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급이 다른 거죠. 급이 대선 주자 클래스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얻어맞아가지고 죽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저 이재명만큼 많이
비판 혹은 비난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생채기 하나 입지 않고 그냥 지지율을 유지하더라고. 지금 좀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끝에 대통령이 되었고요. 자,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때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마다 이 색깔이 다 있거든요. 흰색 종이가 깨끗해 보이고 처음에는 사람들 빨아들이는 맛이 있어요. 선명하고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 흰색 종이들은 정치하다 보면 바로 무너집니다. 오래 못 가요. 정치하다 보면 바로 그 흰색에 온갖 더러운 색깔이 막 이렇게 색칠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미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거기 뭐 소란이 좀 있어도 잘 표가 안 나요. 이재명이 딱 그런 케이스지. 이재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때리고 네거티브를 해봐도 그 뭐 표가 안 나잖아. 그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인식되기로 이재명에게 뭐 깨끗한 정치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수한 뭐 어떤 그런 인간미 이런 거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요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재명은 지지율을 만들고 견인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갔다. 그 과정에서 온갖 뭐 술수, 협잡,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거죠.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지로 보면 비교적 흰종이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리고 본인이 소위 대한민국에서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집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부인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타워팰리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동훈이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으로 아마 작용할 겁니다. 당장 이번에 부산에서도 이런 봉변을 겪었죠. 봉변이라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착잡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어쨌거나 범보수 안에서 넓은 정치 지형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지금 소수의 팬덤 속에 지금 묻혀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팬덤하고만 다니다가는 정치가 안 되거든요. 자, 누구 덕에 법무부 장관하고 누구 덕에 뭐 했나? 왜 왔어? 부산에 와서 일하는데? 자, 부산 시민들 중에 이렇게 한동훈 앞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말이죠. 가는 곳마다 한두 건씩 일어날 거예요. 본인도 곤혹스럽게 짝이 없지. 자, 이것을 말이죠. 한동훈 지지자들은 극우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요, 한동훈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타워팰리스 사는 X가 왜 여기 왔어? 꺼져, 이런 이야기죠.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게 말이죠.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1% 부자들의 어떤 그런 그들만의 성역, 그들만의 세상, 세계 이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 정치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억울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서민들의, 일반 국민들의 이런 감정이 이거 무섭거든요. 부산에는 네 필요 없거든. 부산 사람들 너 안 오네. 오지 마. 가.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다고 보는데, 자, 이것을 한동훈이 과연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자, 저런 것을 보면서 말이죠. 여기 한동훈 지지자들은 자꾸 저 사람들 보고 극우라 그러는데 제가 진심 어린 충고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할수록 한동훈은 작아져요. 극우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대한민국에는 극우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계엄을 지지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우가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다가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극우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한동훈 지지자들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뜨거운 단심을 갖고 있다니까. 애국심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극우로 불리는 이 사람들의 애국심이 더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서 전쟁 나면 총칼 들고 나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다라고 봐요, 사실을. 그런 사람 보고 자꾸 극우 그러면은 한동훈 표가 늘어날 줄 아닙니까? 오히려 줄어든다니까. 자꾸 그럴수록. 한동훈의 약점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전체 범보수 안에서 한 30%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버려야 돼. 그 사람들이 안 온다니까. 지금 이런 스탠스에서는 너무도 치명적인 좋은 것이 배신자에다가 탄핵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낙인 찍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런 자리에 이제 이게 들어가면서 이쪽 이제 반대 쪽에 있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자꾸 몰아붙이면은 그럼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극으로 만들면은 자기가 보수가 되고 합리적 보수, 뭐 세련된 보수, 따뜻한 보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니까. 지금은 한동훈에 대한 이 비난 강도, 그리고 적게 심은요, 과거 유승민, 김무성보다도 더 심해요. 그보다 더 크다니까. 결국은 김무성, 유승민도 정치 복귀 못하고 있잖아. 한동훈은 팬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확실하거든. 그리고 타워팰리스 산다는 게 절대 이게 강점이 아니고요. 약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들 부러워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약점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AI한테 물어보면요. 타워팰리스라고 하는 것이 상위 1%의 특권과 부를 상징하는 장소.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들만의 성이다. 그들만의 세계다. 그래서 이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볼 때는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국민들은 중립층도 포함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특권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그런 시각, 그런 인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동훈은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 거지. 사실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려고 그러면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그런 면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례적인 거지.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짧은 시간에 확 떠가지고 바로 대선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지. 미리 정해진 레일 위에서 오랫동안 정치했던 사람이면 어렵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고는. 근데 순식간에 우악! 문재인 그 건물에 문재인에 대한 비난도 심했고 경제도 좀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건과 맞아떨어져서 대한 부재론,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스타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냥 싹 이렇게 대통령이 된 케이스죠. 중간 과정 없이.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게 하나하나 딱 점검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저항을 받을 겁니다. 배신자라서도 받고 타워팰리스라서도 받고 또 검증하는 차원에서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 말고 숨어있는 다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더라고. 한동훈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전부 검증의 요소입니다. 과연 극복할 수가 있겠느냐?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참고로 말이죠. 한동훈이 거기 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타워팰리스 사는 놈이 부산 시민 항의에 한동훈 다 하셨어요? 더 하세요. 이게 뭡니까? 한동훈이 결국 유권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거. 응? 이렇게 해가지고 표가 되겠습니까? 자기 지지층, 그 이제 팬덤들이야 한동훈을 응원하겠지. 그렇지만 사람자가 볼 때 저거는 마이너스입니다, 한동훈에게. 자, 갈수록 한동훈은 자기 한계를 뚜렷하게 아마 실감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당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을 못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치명타를 입겠죠, 분명히.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저 민주당 쪽에 하정우가 한 40% 나올 것 같아요. 한 40%. 예전에 그 전재수가 닦아놓은 그 기반이 있습니다. 그게 간단치가 않아. 지난번 총선에서 부산 다 이겼는데 그 전재수한테만 졌거든. 뭔가 있는 거야, 거기가 보면. 그래 전재수 조직을 다 이어받고 뭐 이 여차 해가지고 하면 40은 나온다고 봐야 돼. 나머지 60이잖아요. 60 중에 한 사람을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 박민식을 20% 이하로 떨어뜨리고 한동훈이 40 뭐 한 2, 3% 나와야 되거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현 시점에서는. 물론 그 사이에 시간이 아직 한 달 좀 남았으니까 다른 변수가 있긴 하겠죠. 정말 새파랗게 질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막상 뛰어보니까 운동장에 나가보니까 밖에서 볼 때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박민식이 재선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했잖아요. 한동훈 자기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존재로 봤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박민식이도 나이에 비해서는 정치 경력이 빵빵합니다. 벌써 총선 출마를 4번이나 했다고. 그래서 막상 붙어보면 선수입니다. 거기도 기술자야 사실은. 자, 그런 어떤 큰 벽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중립적 국민들이 볼 때도 한동훈에게 대해서 호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부감 갖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